얼마 전에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화상회의 앱을 이용해서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몇 달을 미루던 모임을 겨우겨우 8월 말에 잡았는데 결국 또 코로나 때문에 약속을 미뤄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자라는 마음으로 각자 먹을 저녁 시작거리를 준비해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화상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선뜻 시작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어요. 헌데 막상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반갑고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니 금세 근황 토크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아가며 쉽지 않은 시절을 견디는 우리들. 하지만 같은 땅을 밟고서 멀리서나마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라디오 부스에 들어설 때마다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직접 알진 못하지만 기도하게 돼요. 이번 주에도 무사히 제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건강하시라. 그런 소망을 담아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그래도 잘 살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Z세대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미래 동반자 뉴즈앤더 시티입니다. 도시의 밤이 깊어가는 수요일 뉴즈앤더 시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나너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스에는 또 제가 아는 게스트분이 한 분 와 계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만족하는 간호사, 상상하는 크리에이터 동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불만족하는 간호사 멋있다. 와, 소개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불만족하는 간호사, 예. 상상하는 크리에이터. 네. 오, 너무 예. 멋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지금 동강님은 또 우리 나너님과 저희 뉴스가 하는 그 네. 플랫폼 띵동에서 띵동 교실로 정보를 알려주는 네. 또 이제 간호사 선생님. 쌤으로 하고 있으세요. 좀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띵동에서 교육, 그리고 먹방, 그리고 좀 상황극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 동강이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와, 만능 아하. 엔터테인먼트시네요. 네, 잡탕이에요, 잡탕. 와, 정말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리고 이번에 또 띵동 교실 공모전에서 우승도 하셨잖아요. 아, 네, 운이 좋게 또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정말 간호사에서 이렇게 또 크리에이터 일을 하게 되신 게 좀 궁금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 때 간호사라는 직업이 하기가 굉장히 싫어서 중간에 자퇴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사실 저는 간호사를 안 해도 다른 걸로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졸업하고 어머니, 부모님 이런 주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다른 거를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밤에 야간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고 낮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와, 진정한 열정, M장러시네요. 열정. 낮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밤에는 또 나의 본업을 하고. 네. 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나은님은 정말 하루에 이제 2개의 삶을 살고 있으신 거네요. 저요. 그럼 정말 저는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동강님은 네. 정말 동강님은 하루에 2개의 삶을 살고 있으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잠은 언제 자요? 그러니까. 네, 다행히 또 병원 측에서 네. 저를 이해를 많이 해줘가지고 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이 잘 때 같이 이제 자다가도 그래도 혹시나 응급 상황이 있을 때만 대비를 해라라고 해서 아. 잘 때 같이 잡니다. 오, 굉장히 복지가 좋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워낙 또 동강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쵸. 지금 다들 이제 오프닝을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친구들 모임까지 화상 채팅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오프닝 사연에 대해서. 저희 모임은 괜찮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녹음을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대적인 거리는 멀어졌는데 사실 휴대폰이라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거리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저희가 있는 거리, 홍대와 예를 들면 제가 성남에 있어요. 네. 그럼 홍대와 성남이라는 거리는 멀어졌지만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이 거리는 가까워진 느낌은 또 받긴 했거든요. 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또 아, 했습니다. 저 진짜 그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오프라인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더더욱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런 갈급함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해요. 아마 거기서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젠더시티 오늘의 일부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트렌드를 파헤친 시간 김가연의 MZ 다이어리입니다. MZ 다이어리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오셨나요? 이번에는 저와 동강님의 공통점을 Z세대의 트렌드로 가져와 봤어요. 저랑 공통점이요? 뭐죠? 바로 영상으로 공부하는 Z세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또 저랑 동강님이 같이 띵동교실 공부 전에 웃음도 하고 이런 것처럼 저희가 띵동에서 교육성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또 동강님이 띵동에서 다룬 컨텐츠 중 하나가 건강 정보기도 하고 뉴즈는 뭐 테크나 미래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고 이처럼 크리에이터가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다루면 요즘 1020 세대들은 그걸로 공부를 하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주식도 너튜브나 띵동으로 공부한다고 하던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진짜 크리에이터 입장에선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동영상을 소비하는 하나의 패턴인 거니까요. 동강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전에는 초록창에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너튜브에 많이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또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검색하게 되는데 나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띵동이나 너튜브로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은 장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단점을 말하는 사람 것도 같이 봐요. 아. 둘 다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시청자네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그럼요. 돼서 반대 사람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수입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본업 말고도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치는 거를 말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요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수익은 나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조금씩 하면 그래도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와, 지금 진짜 저도 이제 이번에 라디오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정말 주식, 재테크, 막 부동산 이런 것도 다 띵동이랑 이렇게 너튜브로 공부를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10대에서 20대 초반 사람들이 띵동으로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도 띵동에서 주식 정보를 다루는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띵동이에요? 네. 아. 띵동에 있대요. 10대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네, 10대.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10대가? 네, 10대고 고등학생 분이신데 네. 굉장히 지식도 풍부하시고 경험도 심지어 풍부하세요. 더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해서. 네, 수익이 100만 원으로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 몇 천만 원의 돈을 굴리면서 남의 돈까지 하면 몇 억대의 돈을 굴리고 있더라고요. 10대가요? 네, 와, 고등학생. 엄청나다. 진짜 대단하다. 네. 와.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좀 반성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은행에다가 이자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사실은 그런 공부를 한 게 맞는데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부를 할 열심? 동강님처럼 이렇게 하는 의욕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좀 이런 사례들을 보고 특히 10대의 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진짜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너튜브 같은 영상으로 예전에 너튜브 크리에이터를 되기 전에 뭔가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요즘에 그런 영상 강의 사이트 혹은 어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너무 커리큘럼이 잘 돼 있고 되게 쉽게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동영상 콘텐츠가 진짜 말 그대로 요즘에는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튜브에만 뭐 치면은 거의 뭐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거는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하다못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너튜브에서 보고 예, 딴 맞아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교수님들도 너튜브 하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되게 전문가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양질의 컨텐츠가 많은 것 같아서. 네, 장래희망 고르기에도 요새는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에 치면 안 나오는 직업이 없으니까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장래희망 고르기에도 좋고 취미 고르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짤들, 어떤 글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몇 년간 준비를 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내가 몇 년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뭐 1, 2년 만에 퇴사했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말인 즉슨 이게 되면 좋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괴리감? 아무리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됐었어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지금 실무에선 이런 일을 하고 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품는 기대감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는 이번에 또 올라온 짤 중에 재밌었던 게 거의 무료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교육 영상을. 네. 이제 대학교의 경우는 그것도 이제 다 이학스토처럼 이제 이러닝으로 보는데 이거에만 막 돈을 이만큼 막 보낸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웃긴 짤이 또 떠돌아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변화기여서 그런 건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아.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들끼리 모여서 동영상으로 어떤 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공유하다 보니까 확실히 동영상 시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진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몸소 또 체험하고 있고요. 그쵸. 그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전문가들도 동영상 채널로 본인을 알리니까 요즘에는 뭐 전직 판사님들도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시대잖아요. 와, 진짜 판사님이. 그러면 각자 또 크리에이터로서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동영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각자 보고 느낀 걸 공유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동영상으로 지식을 뭔가 습득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튜토리얼 뭔가 어떻게 하는 거를 뭐 예를 들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이렇게 뭔가 하는 걸 알려주면은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시 봐야 되는데 뭔가 이게 실제 강의거나 되면 뭐라 그러나요? 그럼 오프라인 강의면은 그게 한 번 듣고 나면 다시 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싶은 만큼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가장 큰 단점은 영상이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또 한참 미뤘다 보게 되는.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것 같죠? 네, 나중에 봐야지 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동영상 그대로 있으니까 뭔가 그 뭐 정기권 뭐 이런 걸 끊어도 뭐 1년치 회원권이잖아요. 그럼 1년 안에만 보면 되니까 맞아. 이렇게 미루게 되는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너님이 제가 말하려던 거 하나 말해가지고 편하게 말해보세요. 네. 하나는 끝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저는 원하는 시간에 좀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동영상은 답변을 해준다 해도 추후에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단점인 것 같고 또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또 흥미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을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돼요. 사실 찍다 보면 그 맞아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단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말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그 한시적인 시간, 네. 시공간의 초월에 대해서 딱 찝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으로 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온라인에서는 이게 정말 무한정이라는 거? 내가 그냥 궁금하고 맞아.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옛날에 다 돈을 내고 배웠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료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볼 때 원배속으로 보지 않고 뭐 1.5에서 1.8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럼 같은 영상 남들 하나 뭐 볼 때 2개 정도, 뭐 1.5개 정도 이렇게 보니까 와. 같은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아니 동강님의 시간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하루를 몇 시간으로 하루가 30시간이 넘는 것 같은데. 와, 야. 음, 저는 근데 다들 1.5배속 많이 하신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배속을 안 해봤어요. 저 아직 저도. 조금 옛날 사람인 거 같아요. 저도 1배속이 익숙한. 네, 저는 무조건 배속부터 찾게 되래. 그런데 아까 나노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는 이걸 뭐 완강을 했을 경우에 뭐 얼만큼을 페이백을 해준다거나 맞아요. 얼만큼을 해준다 이런 보상을 또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그걸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그런 이벤트를 안 할 텐데 결국은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도 다들 안 보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한 보상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띵동에 10대 팔로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온라인으로 듣는 것 같은 경우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현장에 있으면은 아까 동강님 말한 것처럼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쵸. 이게 좀 그 상대방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제가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그럼 그때부터 오로지 저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조금 어린 사람들한테는 힘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집중이 확실히 선생님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자고 있는 애라든지 딴짓하는 애들은 지목을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더 집중력에서도 그럴 거고 긴장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보 컨텐츠를 다루는 것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동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이 정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감이 달라진다는 것. 띵동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1분, 3분까지 올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3분까지 보는 시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1분 이내로 줄여야 된다는 것.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들이 다뤄져서 맞아요. 네, 조금 더 딥한 거는 너튜브로 이렇게 올리게 되고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튜브는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영상의 조회수를 위해서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과장되거나 좀 그런 정보성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들이 또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잘못된 정보나 약간 허위 정보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그런 신뢰성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아까 동강님처럼 동강님이 주식 공부를 할 때 좋은 말 하는 사람과 나쁜 말 하는 사람 다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처럼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수용자라고 하죠. 이렇게 소비자 수용자들도 좀 이런 걸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우는 작업이 아마 점점 교육에도 그런 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뭔가 굉장히 또 우리가 진지하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띵동 테크 트렌드 1분 정리 후 오늘의 2부로 찾아올게요. 2부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테키테킷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파수 고정. 잠시 후 만나요. 닭구, 폴구, 대꾸까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꾸미기의 진심인 MZ세대의 일상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고 폴라로이드 사진 꾸미고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스크도 꾸미는 트렌드죠. 폰 케이스나 신발을 꾸미는 DIY도 요즘 액세서리점에서 볼 수 있는 유행이에요. 디지털 시대더라도 다이어리를 꾸미며 스트레스를 풀고 내 취향도 표현합니다. 인쇄하는 스티커, 소위 인스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이템을 제작하기도 하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카테고리에 닭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걸 SNS에 사진으로 공유해서 내 개성을 뿜뿜 드러낼 수 있어요. 폴구 장인들은 SNS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죠. 자신만의 노하우가 괜찮은 꾸미기 아이템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갑니다. 자기 브랜딩이랄까요? 혹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꾸미기로 표출하기도 해요. 무엇이든 푹 빠지면 끝을 보는 것. 모방을 진짜 창조로 만드는 게 요즘 사람들의 에너지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애들이 전하는 테크 트렌드 소식 뉴즈앤더시티. 방금 전해드린 트렌드 1분 정리. 나너님, 동깡님 보시기엔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 꾸미기 뭐 풀꾸 뭐 이런 거 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나너님은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 생각인데 이제 좀 기존 세대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또 대가족이었고 직장에서도 공동체 문화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남들이랑 같은 거 뭐 튀지 않는 거 이런 게 유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가구원의 수도 적고 또 개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게 존중받는 시기여서 그런지 이런 작은 거에서도 또 남들과 다른 식으로 꾸미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리 뭔가 디지털 시대가 와도 그러니까 뭔가 아날로그적으로 손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게 어떤 인간의 뭐 본성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나 봐요. 네. 이런 아날로그적인 어떻게 네. 보면 폴라로이드나 그쵸. 다이어리가 대표적인 아날로그 네. 굿즈잖아요. 맞아요. 뭔가 아무리 막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하고 폰카가 발전하고 해도 그 폴라로이드 사진만이 주는 또 그런 감성 뭐 맞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그런 건가 봐요. 미국에도 보니까 그 폴라로이드 사진용 마커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오. 되게 색깔이 이뻐요. 뭔가 사진에 전용 했을 마커로? 때 잘 먹는 그런 마커를 팔더라고요. 꾸미기 좋은. 와. 굵어져 있네. 네. 진짜 신기하다. 저도 이걸 보고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닭구, 폴꾸, 네. 폰꾸. 그런데 이제 저희 띵동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10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다들 다이어리 꾸미기요, 뭐 폰케이스 꾸미기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행을 하는 말이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도 초등학생 때 다이어리 꾸미기 했잖아요. 다 했죠. 네. 고등학교 네. 때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맞아요. 좋아하는 뭐 연예인 사진도 이렇게 다이어리 맞아요, 맞아요. 아 디지몬 스티커 붙이고 맞아, 그렇죠. 맞아, 스티커 맞아. 붙이고 그런 거 포켓몬스터 다, 스티커 네, 붙이고. 했었죠. 네. 저는 그때 G.O.D 좋아해가지고 G.O.D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조금 아이템이 발전이 돼서 막 이름을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스티커가 맞아요. 생기기도 했어요. 네. 막 그런 걸 또 네. 친구들이 막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혹시 그런 거 기억나요? 우정짱, 러브짱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우정짱, 러브짱. 아, 돌리밀기. 러브짱 안 받아보셨구나. 에이, 러브짱 러브짱은 안 뭐야? 받아보셨네. 조용히 고백 있어요. 편지 같은 거예요? 러브짱이라고 친구들끼리 많이 주고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자인 친구들끼리 많이 전 주고받았는데, 진짜 그 하나하나에 엄청난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하나 그 페이지, 일단 어떤 하나의 장인데, 그 장 안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공을 들인 이벤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너는 뭐 내 마음속에 뭐, 너 싫어. 써놓고 접으면은 사랑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기획된 페이지들로 막 예를 들면은 이벤트네. 막 너가 뭐 기분 나쁠 때 이걸 씹어 해서 딱 그걸 열어보면은 껌 껌이 들어있고. 들어있고 이거야말로 정말 DIY로 네, 맞아요. 그런 거 좋죠. 공을 들인 거죠. 나노님이나 동강님은 친구들끼리 해본 적 없으세요? 전 친구들끼리는 그런 건 안 해봤고 여자친구한테는 그런 거는 해봤죠. 뭐 이렇게 나노님 여자친구한테 러브짱을? 마카롱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카롱 같은 거 선물 주고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마카롱보다 너가 달지롱 뭐 이런 거. 마카롱보다 너가 달지롱? 아 대박. 동강님은? 저는 뭐 초등학생 때 마니또 마니또. 진짜 추억의 마니또네요. 네, 사물함에 몰래 뭐 안 걸리게 넣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요. 맞아. 막 괜히 마니또. 마니또 진짜 내 마니또 누굴까 막 진짜 궁금하고. 와 우리 갑자기 뭔가 추억 여행을 다녀왔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뉴즈앤더시티 2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테키테키잇입니다. IT라면 무엇이든 테키테키잇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테키테킷 이름 특이하단 말이죠. 잠깐만. 테키테킷 이름 참 특이한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동강님이 테키테킷의 주제를 선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오늘 2부에선 바로 드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드론? 네.
와, 저 정말 동강님 주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드론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또 주제인 것 드론에 같아요. 관심이 있으실 줄이야. 네. 그래서 먼저 2부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동강님은 어쩌다가 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사물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미래에는 어떤 게 발전할까, 어떻게 발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드론이 아직 발달 초기 단계잖아요. 그리고 활용할 잠재력이 굉장히 많아서 흥미로웠는데 테키테키 주제로도 좋을 것 같았고 또 사람들이 드론이 군사적으로 혹은 취미용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그럼 동강님이 가져온 드론, 다양한 드론의 쓰임새가 궁금합니다. 오늘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동강님이 가져온 주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가연님이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8살 천식을 앓고 있는 남자아이가 할머니 댁에 놀러 갔대요. 근데 기침이 이제 좀 악화돼서 병원 진료가 시급하다라고 119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하천이 이제 범람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그 드론에 붙여가지고 그걸 강 건너로 보내줘서 긴급한 상황을 넘겼다고 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생각을 제가 비슷한 걸 했는데 병원에 이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플 혹은 전화로 신청을 하면은 드론이 가서 화면으로 병원의 의사랑 대면해서 연결하고 증상이나 이런 거 토대로 또 간단한 증상이면 이렇게 처방 내면은 드론 안에서 약이 처방대로 나오는 거는 완전 좋죠. 어떨까? 의사인 협회에서 아마 반대를 먼저 할 것 같고요. 아니 만약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완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원격 진료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되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여러 가지 협회들과 그런 단체들에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가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진료를 처방을 해서 처방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더라고요. 오, 정말요? 그게 우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완전 다 불법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게 지금 잠시 됐었는데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드론을 활용한 원격 진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 아까 기사에 나온 케이스나 그럼요. 시골 같은 케이스에는. 그리고 한창 올해 초에 여러분 호주 산불 기억나세요? 네. 그때도 이제 의료용 네, 헬기가 네. 부족해서 네. 막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떤 의료용 드론이 투입이 되면은 완전 훨씬 그런 거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드론이 그러니까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랑 그 이동 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빨리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일상에 이런 의료용으로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막 전염병 같은 거 있고 하면은 거기에 그쵸. 만약에 사람이 가기 무섭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 가서 되죠. 이렇게 약을 전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주식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원격 의료 쪽에도 또 주식을 넣어놔가지고 원격 의료는 또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발달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저도 때문에. 정보 좀 주세요. 사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게 사실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기 추천하기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드론 관련 주식인가요? 아니요, 드론이랑은 상관이 원격 진료. 없는데 원격 진료랑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격 진료 주식.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앞으로도 발전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 저도 이제 방송 끝나면은 물어보고 싶은. 이제 유제너스티 드론에 대해서 다루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이 됐네요. 개인적으로도 드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론이 이제 상업 영화에서도 자주 나올 정도로 일상에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최근에 개봉했던 살아있다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엑시트라는 영화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었죠. 아, 맞아요. 제가 정말 엑스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활발하게 쓰이기도 하고 분명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드론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엑시트는 보셨나요? 영화? 네, 봤어요. 거기 너무 재밌었죠. 네, 그 이제 그 재밌었어요. 드론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구조자들을 방송하고. 예. 그 정말 있을 법한 일이다 싶은 충분히, 영화였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 사소한 게 사실은 좀 큰 시야라고 저는 봤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일 법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는 뭐 우산도 드론이 저를 인식해서 아, 너무 편하겠다. 드론으로 두 손이 자유롭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완전 괜찮다. 좋은 것 같아요. 드론이 그냥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너무 편한데. 이렇게 네. 우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앞으로 오고 이 아. 인식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괜찮다. 하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요즘에 여행용 가방도 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산도 충분히 가능하겠네. 네. 네. 또 장점, 또 다른 장점도 얘기를 해볼까요? 장점이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피자 배달을 드론으로 받아 먹을 수 있으면은 되게 좋겠다. 뭔가 이게 배달 음식을 요즘에 되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켜 먹는데 이게 배달 음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비 오거나 이런 날에는 배달 소요 시간이 되게 막 40-50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한참 걸리겠죠. 먼 미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드론이 상용화가 좀 더 돼서 이렇게 시내에서도 되게 자주 쓰여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배달 음식들을 이렇게 드론이 배달해주면 이제 먹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의 장점. 말씀하신 내용이 그 30분 내로 배달하는 그 유명한 피자 있잖아요. 거기서 개발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맞아요. 네. 예, 걔네가 테스트한 것도 저도 보긴 했었는데 충분히 금방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아마땡에서도 네. 그 택배 배달을 드론으로 하는 거를 이미 다 테스트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택배 같은 경우에 사실 배달하기가 거의 되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럼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문 앞에만 떨궈주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되게 저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온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늘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사람을 태우는 드론도 네. 나와서 이제 드론 택시 막 이런 것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와. 되게 왜냐면 드론이 장점이 뭐 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택시로 만들면은 사람도 이제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드론도 곧 나오지 않을까. 이제 사람의 몸무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쵸, 드론만 개발이 그쵸, 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또 드론의 단점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냥 모든 기술에는 항상 단점. 네, 양면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일단 사실 드론 몰카나 그렇죠. 드론 테러 이런 것들이 그거 저는 너무 되게 무섭다. 걱정될 것 같아요. 이미 드론 테러는 한 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발생을 한 사건이. 너무 무서워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테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테러 테러들이 일어나죠. 공포가 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이제 와서 했었었던 그런 것도 무서웠었는데 이제는 정말 드론이 개발되면서 그렇게 더 많은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희생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이라는 게 앞으로는 내가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치를 찍으면 그곳으로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소유주한테 그 책임 여부가 있는 건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있는 건지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거든요. 소유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자율주행으로서 걸로 보냈으니까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충전을 잘 안 한 죄. 근데 그게 또 충전을 잘 안 하는 죄. 근데 그게 또 배터리가 만땅이었다면 만땅이었다면? 그런 것들 그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생긴 이슈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드론의 기술도 아마 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 가능하겠죠. 예, 그런 노선 같은 것도 해킹을 할 수도 있고. 아, 노선을. 해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드론 뺑소니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예, 그쵸. 드론을 사고를 나고 가장 하기 쉬운 게 사실 도망쳐 버리면은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네.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드론 때문에 좀 사고가 났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사실은 그 하늘 길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그 그쵸. 네. 길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가 방해가 됐다거나 음. 아니면 정말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잔디가 있는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드론이 우리 집 날라와. 위에 어떻게 보면 나의 사적인 네. 공간 위로 침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잘 이렇게 규정이 되면은 그런 피해 사례들이 안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피해 사례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자리에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가 저는 더 많이 나와야 네. 관련 법들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지금도 드론에 이제 막 서울 시내에서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드론 제한 구역이 거의 대부분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지면은 뭔가 왜냐하면 드론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경제적인 가치나 그런 경제 그 뭐라 그래요? 경제 창출 예,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또 사고가 날 거를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다 압박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 드론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게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 듣고 생각난 게 예전에 자동차 나올 때 네. 그러면은 마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실업자 되라는 거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니까 그때와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혹시 드론 다 한번 실제로 보거나 실제로 이렇게 운전해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한 번 그냥 작은 거 운전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이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나한테 오게 하면 저한테 부딪혀요. 제가 미숙하면. 네, 생각보다 정교하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봤던 거. 나노님은? 저도 한 번 해봤는데 네. 그 예전에 컨텐츠를 드론을 사용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그걸 찍을 때 해보니까 평상시에 찍을 수 없는 컨텐츠를 찍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죠. 왜냐면 되게 높은 상공에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콜라 안에 멘토스 넣는 거를 드론으로 한번 찍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걸 왜 드론으로 찍었어요? 아니 마침 촬영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형이 드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형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멋있게 이렇게 상공에서 좀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근데 콜라를 한 개밖에 안 가져갔었는데 콜라를 엄청 흔들고 그 안에다 멘토스를 넣고 이렇게 멘토스를 넣고 엄청 흔든 다음에 그거를 던졌다가 떨어뜨리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멋있게 로켓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걸 찍으려고 드론을 이렇게 높이 띄우고 했는데 콜라가 안 터졌어요. 드론까지 합체했는데. 네. 근데 그 실패한 영상이 오히려 엄청 터지더라고요. 실패, 되게 에픽, 되게 드라마틱한 실패로 해서 영상이 터져서 1,400만인가 그때 조회수가. 와, 1,400만이요? 실패한 건데. 근데 저는 되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띵동에서도 보면은 꼭 성공한 영상이 아니라 맞아요. 성공할 것처럼 했는데 실패한 거. 아무것도 실패했다거나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었다거나 반전이 없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뭔가 허를 찔렀다 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드론 촬영할 때 한번 제가 이제 촬영할 일이 있었고 누가 드론을 쏘셨는데 정말 봤더니 그게 생각처럼 쉽게 운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드론 가격도 그때는 되게 비쌌었어요. 한 5, 6년 전이었는데 거의 하나 살 때 막 200~300만 원? 이랬어서 되게 막 비싼 드론 사놓고 조작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드론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좀 일상 상용화 됐을 것 같은데. 10몇만 원짜리도 10몇만 원짜리 사면은 충분히 뭐 저 컨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드론마다 너무 가격이 달라서 네. 사실 말씀드리기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드론을 잘 아시는 분도 이게 다른데. 좀 이렇게 드론 애호가시니까. 그렇죠. 애호가 아닙니다.
와, 아니 벌써 이렇게 또 드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특히 오늘 2부 코너 주제까지 선정해주신 오늘의 게스트 동강님의 소감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끝날 때가 돼서 그리고 또 주제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긴장한 모습은 전 전혀 보이지 못했는데. 마치 찰떡, 찰떡처럼.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뉴젠더시티 이거 나온다는 걸 듣고 네. 지금까지 방송분을 거의 다 봤어요. 와, 진짜 열정맨. 처음이야 이런 분. 열정맨. DJ 진아님 것도 보고 다 여태까지 나오신 분들도 DJ 다 윤희님? 윤희님, 죄송합니다. 윤희님. 네. 윤님 들으셨나요? 네, 해가지고 다 봤는데 우와, 제가 또 나오니까 이렇게 신기하네요. 이런 것도 와보고. 와, 진짜 라디오, 왜냐면 또 동강님도 제 컨텐츠를 정말 다양한 거 해보시잖아요. 라디오는 또 처음이실 텐데, 라디오만의 느낌도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제 목소리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되게 목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들어가요. 원래는 표정에 긴장감이 들어갔다면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재밌네요. 나너님은 또 이렇게 동강님, 네. 원래 이렇게 친분인 동강님이랑 방송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래 기존에 알던 분이 나오면 저는 방송할 때 더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녹음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오늘 드론 얘기 저도 드론에는 관심이 많아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원격 진로 얘기까지 나오고, 되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예. 진짜. 저도 진짜 동강님의 새로운 또 네. 왜냐면 우리 컨텐츠로만 보던 동강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드론, 주식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요. 것에 주식도 맞아. 네. 관심 가지면서 원격 진로 회사 아까 우리 다 같이 하고 네, 또 이제 드론 얘기 왜냐하면 또 진짜 동강님은 간호사 하시니까 특히나 지금 이런 의료계에 이렇게 이런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이 열리면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동강님이 또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들고 와주셔서 전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월 2일 수요일 뉴즈앤더시티 마칠게요.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나너였습니다. 예, 크리에이터 동강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굿나잇. 굿나잇.